자, 여러분들 월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시장이 별로 이렇게 크게 재미는 없어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섹터 테마만 보시면은 이번 주도 거기 내에서 대부분 수급이나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나둘씩 정리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월요일마다 체크를 했던 주요 일정들, 이번 주에도 큼직큼직한 또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외국인 코스피 2,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전부 삼성전자 몰빵을 했다. 삼성전자 2,000억 순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했으나 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됐으나 기관 차익 실현 영향으로 상승이 조금 멈춰있는 상태다. 사실 최근에 3주 연속으로 이렇게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이런 흐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연속성, 수급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일 이동평균선 또는 20일 라인에서는 충분히 다시 눌림목 관점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은 견고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른 반도체 중소형주 종목들은 조금 대부분 눈치를 보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2%대, 테스 같은 종목은 10% 가까이 하락이 나와줬고,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 위주로 거래량은 크진 않지만 반도체가 계속 갈까라는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CPI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 때문에 휴장도 있고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쉬어가자라는 좀 심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 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사실 주도주는 유리기판이었는데 여기 내에서도 굉장히 좀 혼조세 흐름, 어떤 종목들은 차익 실현도 막 세게 나오고 어떤 종목들은 강하게 또 새롭게 수급이 붙어지면서 올라온 종목들도 나왔는데,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번 주 봐야 되는 큼직큼직한 테마에서는 당연히 유리기판을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금 중소형주 종목들은 눈치 보면서 차익 실현이 슬슬 나와주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눌림목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반도체, 왜냐면 외국인 여전히 반도체만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유리기판 당연히 지금 가장 핫해요. 그런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종목마다 조금 많이 차별화가 나와주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시간 내에서 오르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좀 정신이 없죠. JN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거래대금 크게 터져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게 ICD 이런 종목도 새롭게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다라고 분석이 나오면서 장중 20%대 급등, 기가비스, FNS테크 같은 종목도 오전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다이렉트로 급등이 나왔는데 종목이 조금 가볍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만큼 기대감은 확실히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던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들을 봤으면은 벌써 100% 이상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핫한 테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우후죽순 종목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한두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끝이느냐? 사실 지금 봐야 될 테마가 몇 개 없어요. 수급이 몰리는 거는 유리기판, 반도체, 그다음에 원자재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추가적으로 투매나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반발 매수세 분명히 지속적으로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C도 충분히 차트가 계속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죠. 유리기판 계속 이번 주 양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이 강했죠. 흉구 석유도 금요일날 상승형 음봉 이후에 오늘 15% 가까이 상승해줬고, 구리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쉽게 차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여기 원자재 쪽에서도 순환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도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금 관련주인 엘컴텍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원자재 쪽 이런 테마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최근 시장 흐름처럼 매매할 게 별로 없다 보면은 이쪽으로도
주마다 한 번씩 순환매가 들어오니까 가볍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흥화 해운, 해운 관련주도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관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도 중요하겠지만 선물 가격으로 금, WTI 유가, 선물 가격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구리까지 봐야겠네요. 구리까지 보면서 거기에 맞게 매매할 게 없겠다 싶으면은 또 원자재 쪽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뭔가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보면은 요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를 했다, 요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살짝 유가는 좀 조정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흐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징적이었던 거는 저PBR 관련주 오랜만에 3거래일 연속 올라왔는데,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단기 과대 낙폭으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주도 KB금융도 크진 않지만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PBR 쪽이 올라오는 게 특징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오전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게 2차전지였어요. 아무래도 테슬라도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LG 엔솔이랑 플러스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주면서,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차트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전저점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로써 거의 전저점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플러스 내일 액면 분할을 위한 거래 정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외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정확하게 전저점 살짝 이탈하고 반발 매수세로 일단 밑꼬리가 만들어주면서 약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가 오늘 이렇게 밑꼬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역배열이고 반발 매수세가 나온다고 해도 위에 매물대 압박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도 별로 좋진 않죠. 저점을 이탈했다가 일단 일시적으로 반발 매수세 때문에 아마 이런 수급들은 어느 정도 쇼커버의 물량일 수도 있고, 약간 저점 매수세 일시적인 흐름일 수도 있어서 아직 이것만 보고는 바닥을 좀 확정 짓기는 이르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오늘 시장이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살짝 튄 테마로 본다면 자율주행 쪽도 살짝 튀긴 했거든요. 로봇주도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테슬라 때문인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로봇주도 살짝 튀었다가 하지만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 심리 별로 좋지 않아요. 코스닥도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만 꾸역꾸역 지금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저PBR 쪽에서 조금 올려놓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양호한 순환매 시장은 아니다. 여전히 쏠림이 강하고 시장은 좋은 것 같지만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맞아 싶은데 계속 가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폭락도 나와주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본인의 관점에 맞게 조금 현금 부여하실 분들은 현금 부여 확대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볼 수가 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유리기판, 원자재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랠리가 많이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도 내일이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음 지지선에서 반발 매수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된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말간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금요일장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보통 배드 뉴스가 보통 굿이고 굿 뉴스가 배드인데, 이번에는 개인들의 생각을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굿 이즈 굿이 나와버렸어.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통은 고용지표가 좋아,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금리 인하를 앞으로 더 안 하겠네, 그러면서 증시는 보통 빠졌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서 올리고, 그냥 이거는 사실상 수급으로 올리고 그냥 뉴스가 따라 붙는 약간 이런 식의 형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로보택시 이제 8월 8일날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에서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일단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 8월 8일 아직은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얼마만큼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도 천천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가볍게 이렇게 옐런 중국 리창 만나서 과잉 생산 억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제유가 올라서 87달러 기록하고 현재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와서 한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이스라엘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 이것도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월요일 중요한 이슈들은 수요일날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월요일은 뭐 큼직큼직한 건 없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텔 비전 2024 뭐 이런 개최도 있고요. 화요일도 뭐 큼직한 건 없는데, 미국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개최가 있어서 보안주도 움직이긴 했는데 관심은 못 받고 소외받으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액면 분할 결정일이고요. 4월 24일까지 거래 정지라고 하니까 요거 혹시나 2차전지 쪽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수요일날 미국 3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유가도 올랐고 경기도 좋고 고용지표도 좋아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표를 까보고 정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날 휴장이야. 휴장.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나오겠지만 요거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팔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4월 10일은 이제 총선 때문에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도 미국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PPI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만한 이슈들이 꽤 있죠. 뭐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 주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가볍게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중국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이런 것도 있네요. 금요일도 뭐 큼직한 건 없고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만 뷰티 코스메틱 박람회 개최. 최근에 화장품 종목도 나쁘진 않은데 추세 계속 이어가는지 함께 지켜보자. 그 외에도 뭐 주요 일정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뭐 밸류어 프로그램 강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네요. TSMC의 실적 발표 4월 18일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볍게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중요한 포인트죠. 분명히 좋게 나올 거야. 그죠? 좋게 나올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어서 전후로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와주는지도 4월달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가볍게 쭉쭉쭉쭉 천천히 넘길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잠깐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주 관련된 것도 있고,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정리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에다가 이번 주는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특정 테마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에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주가 하락이 나와주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큰일 났어? 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근데 원래 계속 오르지 않아요. 주가는 오르면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동전의 앞 뒷면처럼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에 우리 또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이러한 하락 또한 당연한 과정이고 나중에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이런 하락하는 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